매회 레전드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번 이런 결말로 마무리를 하는 것인지 이거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자, 그럼에도 이번 회차를 보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화에서는 이전 회차와 마찬가지로 동식이 주원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듯한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원의 변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서로에게 복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지만 저는 두 사람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하나에 몰입해 있던 주원에게 동식은 조금 더 넓게 보라는 식의 자극을 주었고, 같은 상황에 있는 동식에게 주원도 더 넓게 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로 인해서 등장한 것이 동식이 믿고 있던 사람의 의심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10화에 등장한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마냥 사람들의 폐쇄수장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건의 용의자, 피해자, 그리고 수사를 하는 사람까지 모두 아는 사이라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21년 전 사건 또한 용의자, 피해자, 담당 경찰 모두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가 비밀로 하고 있으면 외부의 누군가가 굳이 들추려고 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강진묵이 시신을 처리한 방법처럼 매번 마주치고 대화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21년 전 갈대밭에서 유연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군가의 문자를 받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10화에 등장한 정재의 회상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정재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정재를 만나긴 했는데 어떤 이유로 두 사람이 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유연의 모습과 그때 붙잡았어야 한다는 정재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후에 유연이 죽게 되었다라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진묵의 차를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차를 발견하고 정재를 만났다면 유연의 상태가 좋지 못할 것 같기에 순서상으로는 정재를 먼저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묵에게 도망치던 유연을 정재가 차로 쳤다면 어떨까요? 이전까지는 단순 사고사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 번 쳤다는 것을 보면 살인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재는 과거부터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재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기에 도혜원이 걱정을 하며 진정제를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과거의 사건을 추리해보면 10화에서 유연이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본 정재가 핸드폰을 건네주기 위해서 다시 유연에게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쌀쌀 맞던 유연이 살려달라며 자신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이 올라온 것이죠. 자신을 보고 툴툴거리며 떠나더니 이제는 살려달라고 나한테 빌어? 그래서 유연을 차로 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로 친 뒤에 정신이 돌아온 정재가 당황하며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신이 유연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죠. 혜원은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마양경찰서 형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때 그 형사가 남상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남상배는 사건의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있던 진묵도 발견하게 되죠. 갈대밭에서 벌어진 두 개의 살인사건. 상배는 두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연의 시신을 안 보이는 곳에 잘 처리하면 진묵의 범죄는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유연의 시신은 진묵이 정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동식의 기타 피크를 사건 현장에다 가져다 두고 유연의 핸드폰을 숨기는 등 사건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재가 동식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상배 소장 또한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식의 부탁을 잘 들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정재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도 위의 일학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진묵은 여러 살인을 저질렀지만 과거의 사건에 발이 묶여 있어서 의심은 가지만 확실한 수사는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진묵의 모든 범죄가 밝혀지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된 진묵의 입을 가장 무서워할 사람, 바로 정재와 남상배 소장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사실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남상배가 진묵에게 낚싯줄과 사망 확인서를 갖다 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그런 남상배가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이젠 남상배가 진묵과 비슷한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대로 이야기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정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상배를 죽인 것은 정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재가 직접적으로 죽인 것인지 아니면 도혜원과 이창진에 의해서 전혀 다른 인물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냥시의 재개발이 미뤄지게 된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슴농장에서 발견된 여러 시신들이 정재가 한 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혜원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대밭을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판다면 시체가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재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재개발을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은 도혜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야기로 전개가 된다면 동식이 믿고 있던 인물은 박정재와 남상배가 오랜 시간 자신을 속여왔고 그로 인해 동식은 믿고 있던 인물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물이 된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1화) 예고편에서는 어떤 감정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동식의 기타 피크가 등장했는데 겉으로만 보면 이 기타 피크의 지문 감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화 예고편에서 남상배와 박정재가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 살아있는 것은 지옥이다. 만약 제가 추측한 이야기가 맞다면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박정재가 통화 내역서를 살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디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치면 조길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마냥팔출소 경사 조길구 경사의 이름입니다. 설마 이 인물도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극 중에서 인물들의 전화번호가 나오지는 않아서 쉽게 추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 내역이 등장하는 것은 무언가 중요하기에 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화에 등장한 기래원 의원의 두 번째 핸드폰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연속적인 발신이 없어서 크게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과연 이 통화 내역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후의 예고편 장면에서 조경사가 급하게 어딘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서는 조경사 또한 무언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1화가 더더욱 궁금해지네요. 자, 저의 뇌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뇌피셜은 어떤가요? 댓글을 읽다 보면 상당히 그럴싸한 뇌피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뇌피셜들을 영상으로 묶어서 한번 소개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과연 드라마 괴물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